자, 오늘은 그 오음과 육입을 통해서 열애장을 보이시는데, 오음은 색수상 행식이고 육입은 안입이 설신이입니다. 자, 먼저 오음이 곧 열애장이라고 설하시는데, 그러나 오음 자체는 허망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아나나누는 아직도 일체의 부질없는 물질인 모든 헛개비 같이 변화하는 모양이 곳을 따라 생기고 곳을 따라 없어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나 다 허망하지만 허망한 그 자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음이긴 하지만 그 오음 속에는 그것을 보는 성품이나 듣는 성품이나가 바로 딱 볼 수만 있다면 그 자체에 오묘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보리의 정덕이 인연인가 여겼던 것에 비추어 보면 오음과 육입 18개도 인연이 합하여 허망하게 생기는 것이며 인연이 흩어져서 허망하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허망하게 생기고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이 생과 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환상이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망상을 하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싶어서 대시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열애장을 이루지만 그러한 망상을 가지면 그 열애장 속에 있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기신론에 보면 열애장에 의해 생사가 있는데 그 생사는 이제 망상이고 무명이고 그 무명이 호련히 생겼다가 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열애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열애가 있기 때문에 열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건강산매경론에서 그 열애장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제 능섬 열애장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무색계에 살고 있는 하늘 천자들이나 천왕들은 빨리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이 많기 때문에 소섬 열애장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번뇌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음부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음은 색수상 형식을 말한다고 했죠. 색은 물상,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상들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 우리도 인간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이 있죠. 그 다음에 수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말하고, 상은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표상작용을 하죠. 그 상을 말하고, 행은 움직임, 식은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음을 하나하나 가지고 열애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 색을 볼 때, 물상을 볼 때, 물건을 볼 때, 물체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정정한 눈으로 맑은 하늘을 볼 적에는 오직 맑은 하늘 뿐인데, 만약에 그 사람의 눈이 피곤하면, 아주 피로하거나 눈을 많이 부볐다거나 아니면 태양을 너무 오랫동안 직시하면 딩하고 눈앞이 흐릿하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런 그냥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보는 놈이 아니라는 거죠.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선글라스를 끼면 그 물체에 있는 그대로의 색을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색음은 허망하다는 거죠. 오음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음은 허망하다. 진짜가 그대로가 뭐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애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보는 놈이 보는데 이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감각 기능을 말하는데, 감각은 우리가 안입이 설신으로 감각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이 수험도 우리의 지사 선택이나 선호도나에 따라서 허망한 생각들이, 허망한 접촉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험도 허망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 레몬이라는 그런 신열매를 레몬의 성질이나 레몬을 먹었을 때의 경험이나 레몬을 벌칙으로 한 개를 먹었을 때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입안에서 침이 생기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레몬을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레몬을 그냥 뭐 시다 떨다 소리 없이 10개씩을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허망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등산해가지고 절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조금 더 끝까지 가보면 갑자기 막 그 두렵고 해서 발이 좀 이렇게 이상하죠. 발바닥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뒤로 우리도 모르게 쓱쓱 뒤로 물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이 일하면 뭐 죽을 것 같아. 내가 이 일하면 너무너무 두려워. 내가 물상을 다 내려놓으면 뭐 어떻게 하고 살아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생각들은 다 허망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음도 저 폭폭처럼 쏟아지는 폭류의 물의 흐름을 보면 앞물결과 뒷물결이 서로 뛰어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수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동과 정, 이 행음은 그렇게 이제 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것이 더 나을까 저것이 더 나을까, 안방에 가면 더 먹을 수 있을까, 뭐 부엌에 가면 더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사라고 합니다.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행음 자체가 다 허망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음, 색수상 행식의 마지막에 식음은 이제 의식하고 분별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아나나 어떤 사람이 가릉빙가라는 새 모양의 빙가병 속에 허공을 가득 채워서 천리나 되는 먼 곳에 가가지고 그 빙가병을 열면 그 허공의 질량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 병에다가 페트병에다가 뭐 허공을 넣었다든지 공기를 넣었다든지 뭐 해가지고 담아갔는데 저기 미국에 가서 그 열어보면 그쪽에 공기가 그만큼 더 많아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분별 의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헛된 생각이고 허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색수상 형식 이 오음은 인간과 인간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데서 생기는 허망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을 가지게 되면 열애장에서 열애를 볼 수가 없는데, 열애장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들이 가득 차 있지만 맑은 눈, 맑은 귀, 보는 놈, 듣는 놈, 정확하게 물들지 않은, 그렇게 되려면 가지고 있던 상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육입을 설명하십니다. 육입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각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안입이 설신이죠. 아나나 어찌하여 육입이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이래로 몇천 년이 흘렀는데 다 이 눈이나 귀나 코나 뭐 혀나 감촉이나
이런 것으로서 선지식들이 호련히 깨닫게 된 선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육입 자체의 열애장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하는가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서 오래도록 똑바로 보다가, 그러니까 해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눈이 피곤해지면 눈앞이 좀 이렇게 바로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서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핀을 줍기 위해서 핀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다가 한참 동안 숙이고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좀 눈앞이 좀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현상을 보면 시각 자체는 정확하게 사물을, 그 물상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피로도나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뭐 선호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물체를 보고 제대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은 물상을 내려놔야만, 물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을 다 내려놔야만 그 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들어와서 시각으로 지각하는 것은,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깨닫기 위해서 좋은 것만 보러 한번 다녀 봅시다. 뭐 어디에는 뭐가 좋다 뭐 그러면은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깨달을 수 있나요? 세계 일주 하는 사람들이 다 깨달은 사람이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입을 말하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 아나나 어떤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오랫동안 귀를 막아서 피로해지면 머릿속에서 또 다른 허망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윙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보면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뭐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힙합이 최고다 그러고, 또 젊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트로트가 최고야 하고 그렇게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옳습니까? 누가 듣는 바른 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사람도 아닙니다. 다 자기의 선호하는 것, 또 그 다음에 편견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도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 맞는 것으로 보면 비입이죠. 비입.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와, 오늘 뭐 점심은 청국장을 먹어야 되겠다. 냄새에 좋은 거죠. 또 청국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우 청국장 하는구나. 아우 다른 데로 가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고향이 그리워서 청국장을 끓이면 그 옆집에서 그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옆집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아마 살인이 일어났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 대신 또 우리는 또 그 아주 냄새가 독한 치즈 수업을 만났을 때 이거 이거 아니야 하고, 그리고 이제 치즈에 대한 그런 또 편견을 갖죠. 그래서 이것은 코로 맞는 것 자체가 또 뭐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코로 맡아서 아는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려면 코로 맞는 상에 대해서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보는 것도 서로 각자 맛있어 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맛있는 것만 먹는다면, 뭐 또 맛없는 것만 먹는다면 열애를 만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맛에 대한 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시고 뜰고 달고 뭐 쓰고 하는 것, 그걸 다 내려놓아야만 상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육입에 의한 열애장의 열애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